TAT2급 51페이지 펴주시고요. 51쪽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여기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그 AT 자격 시험 변동 내역을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TAT 2급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공인 AT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회원 가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분은 자격증에 넣을 그 사진 잘 찍은 사진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그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내년도 시험 일정은 이 시험 방식이 상반기에는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을 겸해서 실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2월 19일 시험, 4월 16일 시험, 6월 11일 시험은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을 수험자가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는 전부 비대면으로만 시험이 치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공인 자격시험, 국가기술 자격시험 통틀어 가지고 비대면 시험을 도입한 것이 요 AT 시험이 처음이랍니다. AT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동영상을 요 두 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 29일 날 올려놓은 공지사항에 국가공인 AT 자격 최초 비대면 시험 실시라고 하는 이 홍보 동영상이 있는데요. 요거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비대면 온라인 시험 서비스 모니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모니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여기 모니터 프로그램 소개 나오죠. 요것에 제가 봐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는가 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핸드폰하고 카메라가 있는 컴퓨터 앞에서 이제 그 부정형이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체계가 마련이 돼서 국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TAT 2급 시험은 언제쯤 보실까요? 이제 3월 달에 우리 수업이 끝나니까 4월 16일 날 이날 보실 것 같아요. 4월 16일 날. 그러니까 4월 16일 날 시험 접수는 3월 달에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시험 접수하실 때 대면 시험 보시는 걸 선택하셔도 되고 비대면 시험을 선택하셔도 되겠다 하는 얘기죠. 다만 이제 비대면 시험을 보려면은 이제 여러분들 원격 수업이 가능하듯이 컴퓨터에 카메라, 웹캠이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준비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두 개 영상이 있잖아요. 요거를 1월 3일 날 올려놓은 거 하나 하고 12월 29일 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미리 보시고 앞으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더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틈틈이 한번 봐주시고 저도 봐서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주 획기적이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그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도 자격 시험이 비대면으로 부정행위 없이 볼 수 있다 하니까 정말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가능하니까 정부에서 승인이 났겠죠. 아무튼 좀 호기심도 나고 그러네요. 어떻게 과연 그걸 보는 것인지. 네, 뭐 하여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침에 시험장에 대중교통 아니면 운전해가지고 그냥 늦지 않게 참여하려고 굉장히 고생들을 했는데
비대면은요, 예, PC가 있는 암회, 제3의 장소 어디서든지 시험 볼 수 있다. 대면은 대면은 그 학교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 2천. 아, 이천에서는 그동안에 저기 그 우리가 그 동원대학교가 시험장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2년 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동원대학교 시험장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 분들은 그동안 강남이나 아니면 저기 성남 쪽, 예, 그쪽에서 시험을 봤고요. 저기 어디 하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시험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되면은 시험장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경기, 서울, 뭐 충북, 뭐 전북, 강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러분 교재로 가볼까요? 오늘 여러분 51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사체, 비유동 부체인 사체의 발행 시의 회계 처리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체가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 재무상태표에 그냥 사체 이렇게만 표시가 됩니다만은 사체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액면 발행을 하면 같습니다. 그런데 할인 발행을 하면은 사체의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인데 사체 할인 발행 차금이 가령 1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장부 금액이 90만 원이 되거든요. 90만 원이 동그라미가 이게 여기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체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 할증 발행 차금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장부 금액은 110만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할인 발행 시의 장부 금액과 할증 발행 시의 장부 금액은 액면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51페이지에 이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의 상각이라는 말은 이 부분을 없애줌으로써 상각함으로써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을 같게 만들어 나가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체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이나 환입은 어떤 작업이냐? 자, 내용을 볼까요? 사체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사체의 상환 기간 동안에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함으로써 만기일에 사체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을 0이 되도록 해가지고 사체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을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체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 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을 한다. 요거 암기사항이에요. 우리가 사체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느냐 이렇게 이론 문제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유효이자율법. 그러면 유효이자율은 뭔가? 유효이자율은 사체의 액면 금액과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그래서 요 이자율이 현재 가치와 미래 지급 금액의 현재 가치하고 액면 금액을 일치시켜 준다는 것은 결국에 이 유효 이자율은요, 발행 시의 시장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사채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 그래서 유효 이자율이란
이해하기 쉽게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두어 보세요. 다음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금액,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액면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또는 액면금액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빼거나 더한 것을 말합니다. 장부금액. 그래서 사채의 장부금액에다가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 하면은 사채 발행 시 시장이자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채 발행 시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의 차액을 상각시키는 방법이다. 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을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세 줄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각하느냐면은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하고 요게 이제 한 세트예요. 이게 1번.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 요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액면 금액에다가 이게 두 번째예요. 액면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두 가지로 나오죠.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이 있는데 그 차이만큼씩 상각하게 되면 상환 기간 동안에 상각하게 되면 나중에 상환 시점이 되면 제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액면 금액하고 장부 금액이 딱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여기 1번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는 2번이군요. 연간 총 이자 비용 계산. 요게 지금 이걸 설명한 거고, 연간 현금 이자 비용 계산 요게 요 3번이 여기에서는 이걸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데요. 우리가 이자 계산을 두 가지로 할 거예요. 연간 총 이자 비용이라는 건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자 비용은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이자 비용을 인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자는요, 현금으로 실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에 표시된 표시 이자율, 그걸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자 비용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이거예요. 이걸 지급해. 그런데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이자 비용은 이거예요.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이것을 장부에 반영한다. 이거예요. 자, 장부에 반영할 이자하고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 차이만큼씩 우리는 상각할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할 때. 여기 4번에서
연간 총 이자 비용 요게 지금 여기 2번의 이 얘기예요. 여기 2번. 여기서 2번. 거기에서 연간 현금 이자 비용 요게 여기 3번이에요. 여기 3번. 그거 뺀 것을 앞으로 우리가 상각을 해 나갈 거다 이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자, 그래서 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 문장을 이 문장을 이렇게 박스에다가 요약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채 기간 동안의 총 이자 비용,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 표는 지금 보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나중에 참고하시기로 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상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 한공은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19년 1월 1일 날 발행했고요. 액면 금액은 사채 한 장에 10만 원씩 발행 액면 금액으로 표시했습니다. 만기는 21년 12월 31일이니까 만기가 3년이군요. 표시 이자율은 10%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사채권자에게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10만원에 10% 매년 만원씩 지급한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자 지급은 연 1회이고 매년 12월 31일 날 1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19년 1월 1일 날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은 몇 %였냐면 12%였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시장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12% 이자를 받는다는데 이 회사 사채를 사면은 10%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채에 투자할 투자자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사채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0만 원을 다 받으면 안 되겠죠. 2%씩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그 차이 난 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액면가에서 할인해 가지고 사채를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자, 10만 원짜리의 현재 원금의 가치가 10만 원인데 3년간 시장 이자율이 12% 있을 때 12%일 때 이 10만 원의 원금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계수가 있는데 그 계수를 찾아보니까 0.7118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금 현가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원금 현가 계수라든가 연금의 현가 계수라든가 이렇게 계수를 구하는 문제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발행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만 알고 가면 돼요. 어떻게 산출하는 거지? 10만 원짜리를 시장 이자율이 12% 있을 때 12%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표시 이자율이 10%일 때 어떻게 사채 발행 금액을 산출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원금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10만 원을 현재 가치를 구하면 이만큼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7만 1,18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이자율이 12%이고 3년간 이 10만 원을 저금을 했을 때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금 현가 개수를 적용하면은 10만 원이 현재 가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자를 우리가 3번 지급하지 않겠어요? 10만 원에 10%니까 만 원씩 지급을 할 거죠. 그러면 그 만 원 3번 주는 것을 우리가 연금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연금. 연금의 현가 개수를 또 구합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자, 시장 이자율 12%이고 만기가 3년일 때 3만 원에 대한 연금 현가 개수는 2.4018이 나와서 그 3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만큼이다. 이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을 더했죠. 71,180원 원금하고 이자 3만 원의 현재 가치 24,018원을 더하면 95,198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2019년에 사채를 발행할 때 95,198원으로 발행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채 발행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는 원금 현가 개수와 연금 현가 개수를 가지고 계산한다. 요 정도 여기서는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2019년에 발행할 때 기초 장부 금액은 얼마다? 요 발행 금액이 기초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앞 페이지에서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표시하는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냐면은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95,198원이 기초 장부 금액이에요. 거기에다가 유효 이자율이 아까 뭐였어요?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이다. 그러니까 1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95,198원)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11,423원 76전이 나오죠. 반올림 해가지고 지금 11,424원 이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자 비용이에요. 요 밑에 분계가 이제 분계할 때 11,424원으로 밑에 분계돼 있을 거예요. 자, 밑에 거하고 연결을 시켜볼까요, 이제? 자, 19년 결산 때 이자 비용을 요만큼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이자 비용으로 비용 발생시켰죠? 차변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자가 있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매년 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액면가 10만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아까 10%로 발행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매년 만원.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회사가 비용 처리는 11,424원만큼 비용 처리했는데 나가는 이자는 만원만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익이 발생했죠. 그 차액은 1,424원이에요. 이 1,424원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가 10만원인데 현금은 95,198원으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죠.
사채의 차감 계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첫 해에 기말에 이만큼 빼준다 이거예요. 상각한다 이걸. 이것을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년이 또 지났어요.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기로 했죠. 12월 31일 날 매년. 자, 이제 2020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의 기초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액면가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을 상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장부 금액은 상각한 것만큼 빠지니까 장부 금액은 더 증가합니다. 보세요. 기초 장부 금액이 95,198원이었는데 이만큼 빼줬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이 회계처리 빼줬죠. 빼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증가합니다. 자, 장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유효 이자율을 곱하면 그 해의 이자 비용도 증가해요. 보세요. 이자 비용이 19년도에는 11,424원이었는데 20년도 결산 때는 이자 비용이 170원 정도 늘었죠. 장부 금액, 기초 장부 금액이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건 매년 똑같아요. 자, 요 금액의 차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증가하겠죠.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차액도 더 증가합니다. 상가액도 증가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는 1,595원만큼 또 장부 금액이 증가했겠죠. 상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2021년도 기초는 98,216원이 됩니다. 자, 2021년도 결산 때는요. 3년째가 되는 만기가 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사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분계 따로 있고요. 이거 원금 상환. 그 전에 원금 상환 이전에 어떤 분계가 있느냐? 요 분계가 먼저 있죠. 자, 이자 비용 증가했죠? 11,595원에서 11,784원으로 증가합니다. 증가한 이유는 왜다? 기초 장부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에다 12% 곱하면 11,784원이 됩니다. 그만큼이 3년차의 이자 비용이 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이자는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00원, 그 차액이 또 증가했죠. 1,784원만큼 상각을 하게 되면 기말에 장부 금액은 액면 금액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기말에 차변에 사채 10만원 하면은 사채 두 채가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 10만원 자산 감소하면서 사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장부에서. 네, 사채라고 하는 이 비유동 자산은 이와 같이 사채 할인 발행 시에 발행 시 회계 처리, 이자를 지급할 때 회계 처리, 이자 지급 시에 이렇게 상각하는 금액, 어떤 원리로 상각하느냐?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게 되는데 매년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상각액도 매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할인 발행 시 상각에 대한 이론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할인 발행 시의 발행 시 회계 처리와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를 설명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이번에 두 번째 사례는요. 비슷한데 뭐가 거꾸로냐면은 시장 이자율은 8%인데 우리가 액면에 표시한 사채에 표시한 이자율은 10%일 때를 회계 처리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 8%인데 우리는 10%를 지급하겠다고 액면에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전부 우리 회사 사채만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도 바보는 아니니까 10만 원에 이걸 팔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이자 차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 회사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아까 할인 발행은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할인한 금액으로 사채를 발행했는데 지금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행은 할증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할증 발행해야 되느냐? 그 계산은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사채 발행 금액을 결정하는 원리 아까 말씀드렸죠? 원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원금 10만 원짜리예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만기가 3년이고 시장 이자율이 8%일 때 원금 현가 개수를 계산하면 0.7938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다가 0.7938을 곱하면 79,380원이 나와요. 이게 10만 원의 현재 가치예요. 이게 이자율이 8% 있을 때. 다음에 이자 3만 원에 대한 매년 만 원씩 3번 지급하니까 3만 원이죠. 이것도 역시 연금 현가 개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금 현가 개수가 2.57771이 나오는데요. 이걸 곱하기 해보면 3만 원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는 25,771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해서 발행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이 10만 5,151원이 되니까 5,151원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할증 발행 차금. 아까는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했죠. 지금은 할증 발행 차금으로서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보면 발행시 분계를 보면 5,151원만큼 대변에 사채 밑에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2019년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는데 대변의 사채 액면 금액은 10만 원. 항상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죠.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5,151원 더 많이 들어옵니다. 10만 5,151원. 그러면 5,151원을 뭘로 인식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인식한다. 이게 발행 시 회계 처리였습니다. 자, 이 할증 발행도 상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원칙은 환입이라고 합니다. 환입. 뭐 상각, 환입을 구분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계산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똑같아요? 자, 첫 해 결산 때 이자를 지급할 때 말이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에 표시된 10% 만 원으로 지급할 거고요. 회사는 8%로 이자 비용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10만 원의 8%가 아니라 기초 장부 금액의 8%. 그래서 8,000원이 아니고 10만 5,151원의 8%는 계산하면 요게 나와요. 8,412원. 이게 첫 해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가 이럴 때는 더 많아요.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더 작습니다. 왜 작느냐? 유효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유효 이자율이
그래서 그 차이가 1,588원이에요. 그만큼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환입시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환입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할인 발행 때처럼 상각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환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장부 금액이 감소합니다. 자, 감소해요. 아까 여러분들 할인 발행을 했을 때 상각을 하면 장부 금액이 증가했었습니다. 할증 발행했을 때는 환입을 하면 장부 금액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감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해는 이자 비용이 8,285원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죠. 대변의 현금은 똑같아요.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 비용은 감소하지만 할증 발행 차금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차익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자 비용이 더 작아지니까 환입액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 즉 환입액은 이것은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 자, 그 다음 해도 보세요. 그러한 원리로 계산하면 만기가 되는 3년 차에도 이자 비용은 감소했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건 증가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을. 이렇게 되면 3년 차의 기말의 사채의 장부 금액은 액면가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아졌을 때 원금을 상환하는 분계를 이렇게 해버리면 사채의 잔액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증 발행 시에 발행 시 회계 처리,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 요거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사채에 관해서 전표 입력하는 문제로 출제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TAT 2급에서 실제로 전표를 입력하는 문제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교재에서는 설명을 해 놨는데 실제로 실무 수행 문제로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네,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채에 대해서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론 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론 문제로 나올 때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보기를 많이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매기 상각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상각액, 환입액이 매기마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증가했었습니다. 금액이 자꾸 커졌어요.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장부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인 발행 시에는요, 자꾸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니까 커지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는데 할증 발행한 것은 반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할증 발행은 감소해야 액면금액하고 같아질 거니까 반대가 되고요. 자, 매기 이자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기 이자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장부 금액이 자꾸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요. 할증 발행 차금은 장부 금액이 자꾸 감소합니다. 그럼 이자율은 똑같이 8%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매기 지급해야 되는 현금 이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그냥 일정하다. 만원 일정했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사채 할인 할증 발행의 상각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이 올바른 것 찾는다든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다든가 이거 다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요 분계에 이거를 예제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습 문제, 실기 문제로 출제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 낙관할 수는 없어요. 예제가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전표 입력하는 실기 문제로도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출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채의 발행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는 매년 기말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 환입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다음은 이제 우리 비유동 부채에서 장기 차입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FAT 1급에서 충분히 우리가 연습을 한 그런 내용이죠. 자, 장기 차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오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국민은행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산기가 회계기간이 지나다 보면 만약에 이게 3년 만기 장기 차입금이었다라고 한다면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오죠. 그때 장기 차입금을 계정 과목을 바꾸는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산 때 어떻게 바꿔요? 갚아야 될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결산 시점에는 차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유동 부채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유동성 대체라고 했습니다. 유동성 대체 분계 결산 처리 문제로 우리가 많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갚아지는 겁니다. 차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감소하고 대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자산 감소해 가지고 부채가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자면 장기 차입금은 발생할 때 장기 차입금이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환될 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뀌어져 가지고 상환하게 돼요. 이렇게 프로세스가 흘러간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 중에 임대 보증금이 부채죠.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임차 보증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 입장에서의 보증금, 그건 임차인 입장에서 자산입니다. 자, 임대 사업 또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했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을 받았다면 이 임대 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부동산 사용을 하도록 계약을 하고 그 보증금을 그 계약 기간 동안 제가 우리 임대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이죠. 계약 기간 동안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환해야 돼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로 인식한다. 자,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나오는데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우리 FAT 1급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하고 관련되어서 자세히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여기서부터는.